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김피로 이사한 후에 그곳에서의 생활과 소공장에 대한 저의 첫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호주 워홀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농장이나 공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저의 경우는 브리즈번 시티 생활을 하면서 소공장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낯선 직업이었지만 당시에 정말 적은 금액에 주급을 받고 있던 저로서는 꼭 시도해봐야 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쉐어하우스를 구해서 면접이 있었던 그 주말에 바로 이사를 했는데요. 김피 소공장에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이틀 뒤에 연락을 받았어요. 인덕션을 보러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바로 참석 가능하다고 답변을 줬고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지냈던 다른 집들보다 시설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주메를 제출할 때 어느 부서로 지원할 건지 물어요. 킬플로어, 보닝룸, 오팔, 칠러룸, 그다음에 스톡팀도 있고 DC도 있는데 비위가 약하면 킬플로어나 오팔 쪽은 본인이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보닝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소공장에 대한 업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때문인지 칼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능룸에 처음 들어갔을 땐 징그럽다는 느낌보다는 많이 춥다 이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온도를 0에서 6도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추운 곳이거든요.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반면에 킬플로어는 외부의 온도와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킬플로어에서 도축된 소가 칠러룸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보관이 되어 있다가 보냉룸으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한국의 정육점에서 큰 고기 덩어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징그러운 건 딱히 없었어요. 저는 킬플로어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뷰 윈도우가 있어서 킬플로어에서 하는 업무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익숙해지고 나선 괜찮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충격이었죠. 피가 나오는 모습들과 살아있는 동물을 기절시킨 후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뭐 본인 비위가 강하시다 그리고 추운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킬플로어나 오팔룸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첫 번째 포지션은 배깅이었어요. 슬라이서로부터 오는 상품을 진공 포장하기 전에 백에 담는 건데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에요. 다만 손이 좀 빨라야 하고 좀 바쁜 부분이 있죠.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공장 일할 때는 좀 좋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공장이 하루에 소화해야 할 양이 있는데 일정 시간 안에 직원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처리를 해야지 공장은 이득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 본인이 좀 손이 많이 느리고 좀 느긋한 성격이고 이러시면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조금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도 막상 적응을 하면 대부분 다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일할 때 이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저를 트레이닝했던 이제 그 트레이너가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아지더라고요. 전반적인 나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있었던 공장의 보닝룸은 나이가 10대 중반부터도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현장 체험 같은 걸 해야 한대요. 이게 일정 시간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얼핏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활기찼고 킬플로어는 연령대가 워홀러들 제외하고는 다 20에서 50대, 60대까지도 있는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가정이 있으시고 이제 누군가 부모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소공장이 플로어보이가 따로 있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공장은 그 당시에는 따로 플로어보이가 있지는 않았고 일반 워커들 중에서 슈퍼바이저가 누구야 너 플로어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하는 식이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워커들은 워홀러들이나 아니면 정말 단순 작업을 하는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차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공장에서 약간 3년 반 정도 일을 했거든요. 초반부 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호주 전 지역의 워홀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일반적인 워홀러들은 농장이나 공장에 가면 세컨 일수, 서드 일수 이렇게 날짜만 채우기 위해서 있다가
떠나잖아요. 한 3에서 5개월 정도 보통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공장에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만 있다가 떠나는 직원한테는 정말 중요한 잡은 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중요한 잡이라는 건 그만큼 이제 트레이닝도 시켜야 하고 이 워커를 이제 스킬업 시키기 위해서 공장 측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쓸 건데 굳이 얼마 안 있다가 가는 직원한테 그런 낭비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워홀로들은 농장도 그렇겠지만 공장에서는 소모품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좀 달랐죠. 세컨 비자는 이미 취득을 했었고 서드는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세컨 비자 남은 1년만 좀 더 하다가 갈까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렇기에는 1년 동안 계속 배깅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에이시안이고 또 워홀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처음에는 텃세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워홀러들한테 쟤네한테는 딱히 뭐 중요한 거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느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서까지 가볼까? 그 이상도 가볼까?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볼까? 라는 욕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가 제가 호주에 좀 더 있어 볼까? 더 머물러 볼까? 더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일반 직원들한테서였지, 그러니까 본인의 슈퍼바이저들이 전반적으로 잘 챙겨줬기 때문에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텃세는 어딜 가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산전수전 다 겪고 양파 농장도 하고 세차까지 하고 이런 거 다 겪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텃세 같은 거는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다만 그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이겨야겠다, 약간 이런 오기는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김피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은데 선샤인 코스트, 누사비치, 레인보우 비치, 퀸즐랜드에 있으시면 정말 꼭 가보셔야 할 바다들인데 김피에서 차 타고 1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완전 내륙도 아니고 완전 바닷가 쪽도 아니고 저는 딱 좋더라고요. 가끔 바람 쐬러 가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놀러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을 했던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한 2-3개월 정도는 계속 배깅만 했어요. 그러다가 자리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슈퍼바이저한테 계속 어필했어요. 지금 슬라이서 중에 워홀러가 많이 없는 건 알고 있다. 정말 배워보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계속 어필했어요. 그래서 한 4-5개월 차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슬라이싱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 시기부터가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좀 힘들긴 해요. 공장이기 때문에. 근데 몸은 힘들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성취감이 보이니까 짜릿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레벨업을 한 거죠. 워홀러가 배깅만 하다가 이제 슬라이싱까지 왔고 또 그것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슈퍼바이저도 인정을 해주고 일반 직원들도 워커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소속감도 들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슬라이서가 되고 난 이후부터의 저의 공장 생활 그리고 페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